부드럽게 미소 짓는 입술과 촉촉이 젖어 보이는 눈동자. 61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탄탄한 몸매. 정말 매혹적이고 아름다우셨어요. 그 순간 제 메마른 가슴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남자로서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제 인생에 다시 설렘이라는 단어가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수입니다. 올해 66살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평범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감천동 언덕배기, 관광객들이 알록달록한 벽화를 보러 오는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낡은 빌라가 하나 있어요. 4층 건물의 옥탑방, 그곳이 제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둥지였어요. 월세 25만 원, 보증금 100만 원. 그마저도 간신히 구할 수 있었던 돈이었거든요. 45년 동안 운영해온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이 문을 닫은 건 3년 전 일이에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경기가 나아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주문은 끊어졌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사장님, 우리라도 월급 안 받을게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공장 문을 닫고 기계들을 모두 정리하고 그래도 남은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결국 이 옥탑방까지 오게 된 거죠. 7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싱크대 하나, 삐걱거리는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회색 하늘과 촘촘히 들어선 다른 빌라들 뿐이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제 하루는 정말 단조로웠어요. 오전 11시쯤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고 오후에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면 슈퍼에서 소주 한 병과 오징어 한 마리를 사서 올라와서 혼자 마시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지내는 것도 부지기수였어요. 빨래할 기력도, 씻을 기력도 없었거든요. 거울도 거의 보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매일 밤 소주잔을 기울이며 자책했어요.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연락할 용기도 없었어요. 실패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제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겠어요. 사업 실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했지만 돈으로 앞으로 영영 볼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날들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삶의 끈을 완전히 놓은 채로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바로 아래층에 제 인생을 바꿔줄 천사가 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평소처럼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나가는데 1층에서 나오시는 분과 마주쳤어요. 건물 주인이신 김영자 씨였죠. 처음 이 빌라에 들어올 때 잠깐 뵀던 분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급했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어쩐지 영자 씨가 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잠깐만요. 영자 씨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돌아보니 영자 씨가 제 옷을 보고 계셨어요. 그때서야 저도 제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째 갈아입지 않은 회색 셔츠는 구겨지고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거든요.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세탁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조용히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세상에 누군가 제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그동안 저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었거든요. 마트 계산대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듣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황급히 손을 저었지만 영자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1층에서 세탁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빨래 한 벌 더 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이었는지 남이 봐도 안쓰러울 정도였던 거죠. 하지만 영자 씨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 셔츠를 벗어서 영자 씨께 드렸어요. 그리고 옥탑방에 있던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렸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영자 씨가 옥탑방으로 올라오셨어요. 손에는 깔끔하게 개어진 제 셔츠가 들려 있었고요. 세탁만 한 게 아니라 다림질까지 말끔히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부터인지 제가 사람 취급받는다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다니요. 마치 엄마가 아들을 위해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영자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다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천만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빨래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셔츠를 입고 있으니 마치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영자 씨의 그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어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도움을 주시던 그 모습이요. 이틀 후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영자 씨가 깔끔하게 다림질해 주신 셔츠를 입고 옥탑방에서 나오는데 1층에서 영자 씨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제 셔츠를 정성스럽게 접어서 들고 계셨어요. 윤태수 씨, 영자 씨가 밝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영자 씨가 제 셔츠를 건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 옷에 이 머리는 너무 아깝네요. 그러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 머리 상태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1달 넘게 깎지 않아서 정말 숲속의 아인 같았거든요. 앞머리는 눈을 가릴 정도로 길었고 뒷머리는 목까지 내려왔어요. 죄송해요. 요즘 좀 제가 민망해하며 말을 흐리자 영자 씨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미용실을 하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솔직히 미용실 갈 돈도 아까웠지만 영자 씨의 친절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모습이 정말 말이 안 되긴 했거든요. 괜찮을까요? 제가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영자 씨와 함께 동네 미용실로 향했어요. 언덕길을 함께 걸어 내려가는데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다는 게 참 이상했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다녔거든요. 미용실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한 곳이었어요. 미용실 진아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중년 여성이 손님 머리를 만지고 계셨어요. 영자 씨의 친구인 진아 씨였죠. 어머, 영자야. 이분이 말하던 그분이구나. 진아 씨가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미리 얘기를 해두셨나 봐요. 저는 어색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앉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손님이 오셨네요. 진아 씨가 의자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저는 그 의자에 앉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미용실 특유의 향기를 맡았어요. 샴푸 냄새, 헤어 제품 냄새들이 섞인 그 냄새 말이에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어 있고 얼굴도 말이 아니었어요. 마치 몇 달 동안 무인도에서 살다 온 사람 같았어요. 진아 씨가 제 머리를 만져보시더니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자 씨를 쳐다보시면서 뭔가 무거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마 제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단 머리부터 감아드릴게요. 진아 씨가 저를 샴푸대로 안내해 주셨어요. 따뜻한 물이 머리카락을 적시면서 흘러내릴 때 정말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았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샴푸 거품이 머리 전체를 감쌀 때 마치 제 안에 쌓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진아 씨의 손길이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정성스럽게 문질러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의자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발이 시작되었어요. 가위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리면서 거울 속에서 조금씩 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길었던 앞머리가 잘리면서 눈이 보이고 뒤쪽 머리카락이 정리되면서 목선이 드러났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진아 씨가 마지막으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주시고는 거울을 제 앞으로 돌려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저인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스스로를 사람답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깔끔해진 얼굴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에서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죠? 진아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아니, 예전에 제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 씨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이네요. 역시 사람은 관리를 해야 해요. 미용실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망가져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윤태수 씨, 이제 정말 멋있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까맣게 잊고 살았거든요. 특히 여성분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요. 영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옥탑방으로 올라와서 작은 거울 앞에 다시 서봤어요. 확실히 달랐어요. 같은 얼굴인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했던 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니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달랐어요. 늘 하던 대로 소주를 사러 나가려고 했는데 왠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대신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과 샌드위치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무작정 소파에 누워 있는데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술을 마시며 멍하니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술 없이 노트북을 켰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노트북이었어요. 부팅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죠. 인터넷에 접속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화면이었어요. 예전에 공장 일을 할 때는 이런 사이트를 볼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65세라는 나이, 특별한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대부분의 구인 광고가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봤어요. 청소원, 경비원, 배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광고를 발견했어요.
근처 대형마트에서 채소 코너 직원을 구한다는 거였어요. 나이 제한은 없고 성실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을 원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채소 일이라면 제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새도록 그 구인 광고를 들여다봤어요. 근무 시간, 급여, 업무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봤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옥탑방 월세 내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목표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마트에 전화를 걸어서 면접을 신청해보자고 다짐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괴로운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내일부터 달라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꿈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마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신청을 했죠. 다행히 바로 그날 오후에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영자 씨가 다려주신 셔츠를 입고 새로 다듬은 머리 모습으로 마트에 갔어요. 면접관은 마트 점장님이셨는데 생각보다 친절하셨어요. 제 나이를 보고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더니 체력이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4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다고 체력만큼은 자신 있다고요. 일주일 후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채소 코너에서 채소 운반하고 포장하고 진열하는 일이었어요. 새벽 6시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하는 조건이었죠. 월급은 180만 원. 제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어요. 첫 출근 날이 기억나요. 영자 씨가 아침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첫 출근이시죠? 화이팅. 그 응원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 제가 일하러 나가는 걸 응원해 주시다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큰 박스를 들어 올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집에 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제 나이를 보고 걱정했지만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특히 팀장님이 제게 잘해 주셨어요. 윤태수 씨는 정말 성실하세요.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믿을만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180만 원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그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니요. 첫 월급으로 뭘 할까 고민했어요. 밀린 생활비도 있었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영자 씨였어요. 영자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작지만 예쁜 화분 하나를 골랐어요. 하얀 꽃이 피어있는 작은 화분이었는데 영자 씨 세탁소에 두면 예쁠 것 같았어요. 가격은 2만 원. 제 첫 월급에 비하면 작은 돈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기에는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1층 세탁소 문을 두드렸어요. 영자 씨가 나오시더니 제 손에 든 화분을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영자 씨,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화분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그 말에는 제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영자 씨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옥탑방에서 술만 마시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영자 씨가 화분을 받아들고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일주일 후 영자 씨를 만났을 때 그 화분이 세탁소 한쪽에 예쁘게 놓여 있는 걸 봤어요. 하얀 꽃이 더 활짝 피어서 정말 예뻤어요. 영자 씨가 정성스럽게 키우고 계신 게 눈에 보였어요. 화분 정말 예뻐요. 매일 보면서 윤태수 씨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드린 작은 선물이 영자 씨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마트에 출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일찍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제게는 정말 좋았어요. 무엇보다 영자 씨와 가끔 마주칠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게 좋았어요. 누군가 제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고 제가 누군가의 일상을 궁금해한다는 게 정말 따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영자 씨에게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4월 말,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저녁이었죠.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영자 씨가 집 앞 평상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맥주 캔을 들고 계셨어요. 혼자서 술을 마시고 계신 모습이 뭔가 쓸쓸해 보였어요. 영자 씨,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더니 영자 씨가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눈이 조금 충혈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 윤태수 씨. 일 마치고 오시는군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영자 씨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오늘 오후에 납골묘에 다녀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술을 마시고 계셨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같이 앉아 있어도 될까요? 사실 저도 영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힘들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세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적하네요. 영자 씨가 옆자리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저는 평상에 앉으면서 영자 씨 옆에 맥주 캔들을 봤어요. 이미 몇 개를 드신 것 같았어요. 맥주 하나 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충분해요. 윤태수 씨도 하나 드세요. 영자 씨가 옆에 있던 맥주 캔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따고는 조용히 마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비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러다가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게 5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요양병원에 있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5년은 병원에서만 지냈어요. 말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제게는 소중한 남편이었거든요. 영자 씨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 싶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혼자가 되었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자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윤태수 씨도 혼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네, 1년 정도 되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요. 솔직히 말하면요.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면회 가서 간병하고 세탁소 일도 혼자 해야 하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요. 영자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아이들은 다 서울이랑 대구에 있어서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요.
그래서 오늘도 혼자 납골묘에 가서 술 한 잔 따라드리고 왔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복잡해요. 영자 씨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짠해졌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또 외로워요. 3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래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에 대해서요. 영자 씨는 남편을 돌보느라 힘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사업 실패와 가족을 잃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봄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죠. 영자 씨와 저는 맥주를 마시며 정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품고 있던 상처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윤태수 씨,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영자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도 속에 있던 말을 할 수 있어서 후련해요. 그런데 영자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혼자 자려니 무섭고 허전해요.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요. 영자 씨의 손이 맥주 캔을 잡고 있는데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 힘드시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영자 씨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촉이었죠. 사람의 온기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자 씨가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눈물이 맺힌 눈동자가 가로등 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영자 씨도 제 마음을 느끼셨는지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윤태수 씨, 영자 씨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간절함과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도 영자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자연스럽게 1층으로 들어갔어요. 영자 씨의 작은 거실에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말보다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다른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65세와 61세, 우리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영자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어요. 가족을 잃고 모든 걸 포기했던 제게 다시 누군가를 보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자 씨, 저도 외로웠어요. 정말 많이요.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영자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저와 같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촉촉한 눈동자와 살짝 벌어진 입술, 61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우셨어요. 저도 모르게 영자 씨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의 감촉이 제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영자 씨도 눈을 감으시며 제 손길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한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가 제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끄셨어요. 작고 따뜻한 침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 목에 팔을 둘러싸며 천천히 제게 몸을 맡기셨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눴어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두 사람의 영혼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영자 씨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등을 어루만질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마치 20대 연인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어요. 나이 든 몸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큼은 순수하고 간절했어요.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서로의 품에서 달콤한 여운을 만끽했어요. 영자 씨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이런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영자 씨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때로는 말없이 안아주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기도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영혼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에 단비 같은 위로를 주고받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옥탑방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온기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영자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이후로 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자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특별한 밤 이후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영자 씨가 아침밥을 차려주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어색함보다는 따뜻한 설렘이 더 컸어요. 어젯밤 후회하지 않으세요?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늦은 게 아쉬웠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어요. 우선 옥탑방에 있던 제 물건들을 조금씩 1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칠 입을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들을 하나둘씩 옮겼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망설이며 물어보니 영자 씨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집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1층은 세탁소와 연결된 작은 주거 공간이었어요. 방 하나와 작은 거실, 그리고 미니 주방이 있었죠. 비좁았지만 두 사람이 지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아침에는 영자 씨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주시고 저는 마트 채소 코너로 출근했어요. 팀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채소 진열하고 상한 것들 골라내고 손님들께 안내해드리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집에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일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영자 씨가 세탁소 일을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간단한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매일 저녁 영자 씨가 제 하루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려요. 어떤 손님이 오셨는지, 어떤 채소가 인기가 좋았는지,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정말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영자 씨는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세탁소에도 오늘 새 손님이 오셨어요. 영자 씨도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어요. 영자 씨와 나란히 걸으며 마트를 돌아다니는 게 정말 좋았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배추 어때요? 싱싱해 보이죠? 제가 채소 코너에서 일하다 보니 좋은 채소 고르는 눈이 생겼거든요. 영자 씨도 제 선택을 믿고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1층으로 이사를 마쳤어요. 옥탑방은 비워두고 모든 생활을 1층에서 하게 되었죠. 영자 씨와 함께 사는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자 씨가 옆에 계시고 밤에 잠들 때도 영자 씨가 곁에 계셨어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고 제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세탁소와 마트 일을 오가는 우리의 일상은 정말 소박했어요. 특별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가끔 영자 씨가 제 옷을 세탁해 주시고 저는 영자 씨가 힘들어 하시는 무거운 일들을 도와드렸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행복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혹시 영자 씨가 지겨워하시는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영자 씨의 한마디로 사라지게 될 거였어요. 그렇게 함께 산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자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윤태수 씨,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부담스러워서 나가달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쭉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바라왔던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감히 먼저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영자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61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순수한 소녀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한참 동안 영자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대답을 들은 영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인이자 동반자가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어요. 1층에서 지내다가 때로는 2층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2층은 좀 더 넓고 조용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1층과 2층을 번갈아가며 생활했어요. 어디서 지내든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어요. 65세와 61세,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20대 못지않게 뜨거웠어요. 매일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뜨거운 밤을 함께 했어요. 영자 씨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등을 어루만질 때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영자 씨도 제 품에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영자 씨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이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었어요. 젊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있기에 더욱 세심하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1층 침실에서, 때로는 2층 침실에서 우리는 매일 밤을 함께 했어요. 늘 똑같은 것 같지만 매번 새로운 감동이 있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도 더욱 깊어졌어요. 주말 아침에는 늦잠을 자기도 했어요. 영자 씨의 품에서 깨어나는 아침이 정말 행복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윤태수 씨, 행복해요. 영자 씨가 제 볼에 뽀뽀를 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이 제게 다시 올 줄 몰랐거든요.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단조로울 수도 있는 일상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일하는 내내 미소가 절로 났어요. 동료들도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네요.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게 맞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한 가족이었어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영자 씨가 아침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게 다시 가족이 생겼다는 걸 말이에요. 영자 씨가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밥을 하시는 모습, 세탁소에서 손님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 저녁에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미소 지으시는 모습. 이 모든 게 제게는 새로운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윤태수 씨, 일어나셨어요? 아침 다 됐어요. 영자 씨가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깨워주고 제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영자 씨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으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1년 전 옥탑방에서 혼자 라면만 먹던 제가 이렇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니요. 영자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영자 씨도 눈시울이 빨갛게 젖으시더라고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윤태수 씨가 없었다면 저도 계속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감천동 언덕길을 걸으면서 저는 새삼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져 이곳에 왔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영자 씨와 함께 걷고 있다니요. 윤태수 씨, 우리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영자 씨가 제 팔짱을 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영자 씨가 제 구겨진 셔츠를 보고 세탁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언덕 위에 앉아서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늦은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어요. 65세에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 정말 꿈만 같아요. 공장이 망하고 가족을 잃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는 작은 세탁소와 마트 채소 코너를 오가며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있어서 충분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영자 씨가 계시고 밤에 잠들 때도 따뜻한 품이 있어요. 가끔 예전 가족들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영자 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는 작은 꿈도 생겼어요. 세탁소를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저도 마트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둘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65세와 61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꿈꿀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윤태수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영자 씨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늦은 나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도, 꿈도, 행복도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